같아요. 밥 먹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싸? 아저씨 부른 거보다 낫잖아요. 모든 언어는 먼저 욕을 욕하는 진짜, 거부터 욕하는 시작해요. 거 네. 쉬운 것 같아요. A부터 시작하는 영어 있잖아요. 네. C로 시작하는 단어도 있고. 아마 드라마 평소에 진짜 사실 그런 많이 얘기하는 분 없어요. 그 드라마 많이 보고 네. 그래서 우리한테도 충격 받는 거 아니면 깜짝 놀란 거, 열 받는 거 일 생기면 갑자기도 모르게 그냥 영어 나와요. 네. 그냥 습득했어요. 그거 굳이 안 배워도 빨리 알았어요. 밥 먹나? 밥 저보다 이게 먹었나? 안녕,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만났을 때도 안녕, 갈 때도 안녕. 이거는 너무 좋았어요. 똑같은 거 계속 하면 되니까 이거는 처음 이제 배우는 말이에요. 안녕은 물론 배울 때 시작할 때 하면 인사하는 물론이지만 문화 같은 그 의미는 저는 밥 먹었나? 나중에 밥 먹자 이렇게 가장 먼저 배워요. 나중에 밥 먹자 언제 밥 먹어요? 처음에 제가 나중에 잘 지냈지? 나중에 밥 먹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핸드폰 계속 봐요. 계속 기다려요. 언제? 약속이 언제지? 약속이 나중에 밥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다리면서 밥 먹는 거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국의 문화이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라고 어떤 분은 감사해요 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감사합니다가 말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감사해요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말이 더 길어서 그런지 느낌상으로는 감사합니다 말은 더 감사에 대한 저기 표현이가 더 무게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 왜냐면 단어는 많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설명할 때 뭐 그거 이거 그래서 이거는 많이 사용했어요. 이거 하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못 하고 엄마 이거 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하면 돼? 해? 제가 2003년에 왔거든요. 그 당시에서 한국말 배울 때도 없고 가르쳐 준 곳도 없어요. 어려 그냥 독학 책을 보고 공부했는데 옛날에는 책도 요즘처럼 다양하지 않아서 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그 기본만밖에 안 돼. 근데 외국 이제 제가 왔을 때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저를 이제 예뻐서 이제 잘해주고 싶어서 모든 게 다 저한테 잘해줘요. 잘해주니까 저는 그냥 말은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한 줄은 몰라서 그냥 감사합니다 오로지 그거밖에 안 해요. 진짜 필요한 단어가 하나였어요. 배불러요. 이런 식으로. 저는 4개월 동안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식사할 때 뭐 하고 먹어 이게 먹으라고 하는 거 뭐 갖다 주고 이러는데 먹기 싫어도 먹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어른이 되니까. 근데 아는 언니한테 부탁했어요. 어떻게 한글로 말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배불러요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어른들 말할 때마다 뭐 식사할 때는 먹어라 먹어 많이 먹어 이래 하니까 배불러요 이렇게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주는 거예요 음식은. 그래서 진짜 저한테는 그 배불러요라는 단어 잘 썼어요. 질문할 때 높은 음이 올라간다. 대답할 때 내려간다. 밥 먹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밥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 대답하는 거 그 가장 쉬운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이 억양을 다르면 그렇죠. 이제 다른 뜻으로 그냥 털이 내가 화는 것처럼 올라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천천히 쓰면은 내려가면은 이게 대답하면 된다. 이렇게 가장 먼저 배우는 거 좀 쉬운 것 같아요. 손님 갈 때 있잖아요. 인사할 때 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너무 헷갈렸어요. 지금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는 아주버님 있잖아요. 어떤 때는 아주버님이라고 부르신 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시숙이라는
시숙이라고 부르신 분도 있고요. 내가 아주버님은 언제 사용한지, 시숙은 언제 사용할지 헷갈려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설명해 주었는데도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올 아주버님이라고 불러요. 오히려 그냥 아주버님이라고 불러주기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하신 분이 더 많아요. 아저씨 부르는 것보다 낫잖아요. 높은 말이 제일 어려웠어요. 원래는 제가 이게 우리 듣는 말을 다 반말인데 이제 하는 거는 높은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실수를 많이 했죠. 그 처음에 이제 시부모님 저보고 야야 이렇게 밥 먹자 저는 이제 들었을 때 이거는 이제 밥 먹을 때는 하는 말이다. 오 쉬워. 그래서 저도 밥 해서 시부모님 보고 야야 밥 먹자 이렇게 해서 많이 혼나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뭐 뒤에서 뭐 요 붙이면 이거는 이제 높은 말하고 했는데 근데 시어머니 뭐 이제 아버님 부르실 때 진지자 쓰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제가 하도 그거 기억 못해서 적어서 이제 노트에서 적었는데 이제 아버님 부르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한번 보고 진지자 쓰세요 이거면서 나가는데 진지자 쓰세요 이렇게 진지자. 근데 거기 가니까 아버님 부르니까 이게 진지하게 기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진지요 이렇게 뭐라 카나? 아니다. 진지요. 저는 한국어 기초 배울 때 그냥 가다 하면 그냥 가다, 오다 하면 오다 이렇게 하는 느낌 들었는데 근데 한국어 이제 그 대화하면서 저쪽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말할 때 좀 다른 거예요. 가다 하고 오다 베트남에서는 그렇게 큰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다 하고 오다 이렇게 구분 안 하는 거 그것도 오는 것도 그렇죠. 가는 거라고 헷갈리고 또 이렇게 호칭 부를 때 너무 헷갈려요. 그냥 우리는 베트남에서는 그렇게 남자이라면 그냥 오빠이나 아니면 형 같은 걸 부르는 건데 근데 한국에서는 결혼의 시댁에 가면은 좀 다르게 남편의 형이라면 아주버님은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호칭하고 높임말을 좀 헷갈려요. 그거 좀 어렵습니다. 네. 그때 임신 같은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얘기할 때는 그냥 아기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어른들께 높임말 안 하고 그냥 반대만 많이 했어요. 처음에 많이 제가 모르니까 많이 봐줬어요. 그게 나중에는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어르신한테, 아버지한테 뭐 어떻게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세요? 이렇게 빠르게 말을 해야 됩니다. 네. 저한테 제일 어려운 거는 식사할 때 다른 분 말할 때는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또 얘기하면은 식사하세요 이렇게 하고 또 다른 거는 진지 드세요 이런 식으로 그게 뭐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똑같은 거 밥 먹으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누구 대상에 따라서 단어도 달라지고 그때는 정말 무슨 뜻인지 이해가 어려웠어요. 저는. 나는 한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반갑다. 우리 언제 한번 같이 만나서 차 한잔 하자. 밥 한 번 먹자 하는 언제 밥 먹으려나 기다렸는데 그게 아무리 기다려도 밥 먹자 하는 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년 지나서 보니까 그게 밥 먹자는 게 그냥 인사치레였구나. 그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어떨 때는 내가 쏠게 하는 뭘 쏴? 이게 뭘 쏜다는 말이지? 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후에 보니까 내가 밥을 살게 이 말을 쏠게 하는 이상하게 뭐 말을 꼬아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도 내가 쏠게 이런 말을 저도 쓰고 있어요 지금. 한국말 사랑해요.